때는 중국의 청대에 내려오는 인간과 신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객은 호남 사람이었지만 어느 현 태생인지는 미상이다. 집은 가난했으며 관리가 될 시험에 낙방하여 향리로 돌아오는 길에는 노자가 떨어져 고생이 막심했다. 그렇다고 국어를 할 수도 없어 줄인 배를 움켜쥐고 길을 가다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오왕의 사당에서나마 쉬어가려고 신전에 절하고 그 복도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러자 한 사나이가 나타나 그를 오왕에게로 데리고 가. 흑의대의 군졸 중에 결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자로 보충하면 어떠하오리까? 라고 아뢰니 허락이 내려졌다. 그리고 손수 흑의를 내리는데 어객이 그것을 입으니 한 마리의 까마귀로 변신을 했다.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까마귀 떼에 섞여 물 위를 오고 가는 배의 돛대 위에 앉기도 하여 선상의 사람들이 다투어 고기를 던져주니 그것을 허공에서 부리로 받아먹으니 배가 불러 오개간만에 포만감의 행복을 느끼고 가까운 나뭇가지에 날아가 날개를 접고 쉬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자 오왕은 그에게 짝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죽청이라는 암까마귀와 짝을 지어주었다. 부부가 된 둘은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게 지냈다. 그러나 어객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아내가 걱정을 했지만 어객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배에 한 병사가 가까이 날아온 그에게 활을 쏘니 화살이 허리를 스쳐 중상을 입었다. 아내 죽청이 부리로 그의 날개를 물어 간신히 돌아올 수는 있었으나 동료가 다친 것을 본 까마귀떼가 몰려들어 날개를 쳐 파도를 일으키자 그 배는 전복되어 가라앉았다. 죽청은 날아다니며 먹이를 물어다가 어객에게 먹이고 헌신적인 간호를 했으나 끝내 그는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은 어객이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휘둘러 보니 그곳은 오왕 사당의 복도였다. 어객이 깨어나게 된 것이 오왕의 사당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보니 젊은이가 쓰러져 죽어 있었는데 가슴을 만져보니 아직 온기가 있기에 마을로 데려와 간호를 하여 사흘 만에 눈을 떴다. 마을 사람들은 어객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노자를 모아서 그에게 주어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오왕의 묘를 지나는 어객의 육신은 그곳에 누워있던 자기의 혼과 합일할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그곳을 다시 지나가게 된 어객은 오왕의 사당에 참배하고 까마귀들을 불러 모아 준비해온 먹이를 풀어 배불리 먹게 했다.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말하기를 이 중에 죽청이 있거든 끝까지 남아있어라 고 했다. 그러나 까마귀들은 먹이를 다 먹고는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 후 어객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금에 환영하는 길에 다시 오왕의 사당에 참배하고 양과 돼지고기를 준비하여 제사 지내고 준비해온 먹이를 까마귀들에게 나누어 주며 죽청만 남아주기를 소원했으나 허사였다. 그날 밤 동정호에 배를 묵고 1박을 하기로 했다. 밤이 되어 선실에 불을 밝히고 서책을 뒤적이며 앉아있자니 책상 머리에 까마귀가 내려앉더니 20살가량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생긋 웃으면서 그간 무고하심을 배우니 기쁘오이다 라고 말하며 절을 올린다. 어객이 놀라 뉘신지요? 묻자 여인은 어머나 죽청을 잊으셨나봐 라고 웃으며 입을 가렸다. 까마귀 모습으로만 보아온 죽청이었기에 그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오, 그대가 죽청이오. 그래, 그동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소? 저는 지금 한강의 신녀를 제수받아 전처럼 마음대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번번이 저를 찾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죽청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말을 듣고는 기쁨에 몸이 떨려 말문이 막혔다. 그는 죽청을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죽청은 그와 더불어 한양의 자기 집으로 가자고 우겼다.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죽청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른한 피로감에 잠이 들었다. 얼핏 잠을 깨어보니 죽청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호화로운 방으로 쟁반만한 등불이 사방을 밝히고 있어 대낮같이 밝았다. 배 안의 선실과는 너무나 판이하므로 어객이 놀라 일어나며 물었다. 이곳이 도대체 어디요? 그 말에 죽청이 웃으며 한양입니다. 저의 집은 당신의 집인즉 강남에만 가 계시겠다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기에 이리로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술상이 들어왔다. 그리고 여러 명의 몸종과 늙은 시녀가 산의 진미를 계속해서 날라왔다. 죽청은 몸종에게 물러가도록 이르고 단둘이서 술잔을 주고받았다. 어객은 술을 마시며 문득 자기가 타고 온 배가 걱정이 되었다. 내 부하들은? 라고 물으니 죽청은 배에 있으니 걱정 놓으십시오. 라고 안심시킨다. 사공이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네, 제가 잘 조치해 두었어요. 두 내외는 며칠 동안을 단란한 생활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고 지냈다. 한편 어객의 부하와 선주는 잠을 깨고 보니 배가 어느새 한양에 와 있는 것을 알고 놀랬다. 부하들은 주인을 찾아보았으나 한양 땅 어디로 갔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선주는 동정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선창에 묶어놓은 밧줄이 무슨 영문인지 풀리지가 않았다. 거기에 누가 가져왔는지 배 안에는 많은 식량이 실려 있어 먹고 마시며 마음 편히 어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2달이 지나자 어객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굳히고는 이대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가족과의 인연이 끊어지고 벼슬길에도 지장이 생기겠구려. 더구나 당신은 나와 부부 사이인데 내 본가를 찾아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자, 함께 갑시다. 어객의 말에 죽청이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몸입니다. 비록 간다고 해도 본댁에는 당신의 정실이 계시잖아요. 저를 데리고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보다는 저를 이곳에 두고 이 집을 작은 집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너무나 멀어서 일단 본가에 돌아가면 자주 올 수가 없지 않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청은 그렇게 말하고 흑의를 꺼내왔다. 이것은 당신이 입었던 흑의입니다. 저를 찾고 싶으시면 이것만 입으십시오. 순식간에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오시면 제가 벗겨 드릴 테니까요. 죽청은 잔치를 벌여 성대한 송별회를 열었다. 어객은 술이 거나해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배 안이었다. 머리맡에 보자기를 풀어보니 죽청이 손수 바느질한 관복과 가죽신 외에 흑의도 들어있었다. 또한 금실로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는 배를 뜨게 하여 고향에 도착하자 선주에게 후하게 살해하고 돌려보냈다. 집에 돌아와 5달이 되니 한양에 있는 죽청의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은밀히 흑의를 꺼내 입으니 곧 겨드랑이에 깃털이 돋아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잠시 날았다 싶었는데 어느새 한강 한복판에 섬이 보이고 거기에 2층 누각이 굽어 보였다. 그것이 죽청의 저택임을 알고 내려앉으니 시녀가 달려나와 주인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소리친다. 죽청이 달려나와 흑의를 벗기니 다시 사람 모습이 되어 죽청과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다. 좌정을 하자 죽청이 어객의 손을 잡고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한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는 사흘 후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어객이 기쁜 중에도 아기를 낳다니? 혹시 알을 낳는 것은 아니오? 라고 묻자 죽청은 얼굴을 붉히며 저는 이미 신녀가 된 지 오래라 젖이 샘솟고 뼈대가 단단해져서 알과는 다른 것을 낳게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죽청은 과연 사흘 만에 출산을 했는데 태이가 두터워 마치 알처럼 생겼으나 잠시 후 태이가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다. 어객은 기뻐 아이의 이름을 한산이라고 지어주었다. 곧 한강의 신녀들이 각기 예물을 들고 축하하려 몰려왔다. 신녀들은 모두가 아름다운 용모였으며 나이도 20대의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아기의 코를 만지고는 장수,
라는 축언을 올렸다. 신녀들이 돌아간 후 어객이 그분들은 누구요? 라고 묻자 죽청은 모두가 제 동료들입니다. 가장 늦게 온 신녀는 한고에서 패옥을 풀어 신선인 정교보에게 주었다는 옛날 이야기 속의 신녀입니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죽청은 배를 준비하여 정실에게 보내는 예물을 실어 어객을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돛과 키가 없는데도 스스로 물을 가르고 나아갔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 고향에 배가 닿으니 말이 준비되어 있어 그것을 타고 집에 돌아왔다. 그 후에도 어객은 수시로 죽청과 본가 사이를 왕래했으며 한산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낙이 되었다. 한편 정실인 화씨에게는 소생이 없었으므로 남편에게 그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졸랐으므로 어객이 죽청에게 이야기를 하자 제가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잠시도 한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가시되 석 달 후에는 반드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르고 한산을 본댁에 보낼 채비를 서둘렀다. 화씨는 한산을 보자 친자식 이상으로 애지중지 보살폈다. 석 달은 고사하고 10달이 되어도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산이 늦잠을 자기에 들여다보니 죽은 것을 알았다. 화씨는 죽청에게 면목이 없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어객은 비보를 전하러 한강으로 날아갔던 바 뜻밖의 거기에 한산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기뻐서 이게 이찌 된 일이오? 라고 물으니 죽청이 웃으며 본댁의 형님이 이 애를 영 돌려보내지 않으시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며 그러나 저에게 또 태기가 있으니 아이를 생산하면 한산은 본댁에가 살도록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후 죽청은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쌍둥이로 낳았는데 어객은 남자아이를 한생, 계집아이를 옥패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본댁에서 데려갔었지만 해마다 몇 번이고 왕래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가를 아예 한양으로 옮겨버렸다. 한산은 나이 20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인간으로는 그에게 마땅한 배필이 없었기에 죽청은 역시 신녀의 소생인 호랑이라는 아가씨에게 장가를 들게 했다. 후일 화씨가 세상을 떠나자 한생과 옥패도 그 영전에 곡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어객도 죽으니 사흘 밤낮을 슬피 울던 죽청은 남편의 시신을 안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다시는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이상은 인간과 신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